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롭게 단장에서 찾아가는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앞으로 대박플러스는요, 일단 기법 강의뿐만 아니라 종목 상담도 준비됐습니다. 종목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끝마쳐버리면 좀 서운하시겠죠. 그래서 끝날 무렵에 내일장에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있고요, 문자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253-261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는요, 서울경제 홈페이지입니다. www.centv.co.kr 이쪽에서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는 공짜라는 거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죠? 오전장 아마도 긴장들 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수급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엔화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즉 환율적인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MSCI 스몰캡 지수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은 이 자리대에서는 V자 반등은 없다. 이중 바닥을 그리거나 짝꿍댕이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에서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좀 매무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시장은 밀려 내려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자라는 부분들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라고 싶으면 조금 차익을 해놓고 다시 한번 받아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박플러스 시즌2를 보시면 됩니다. 믿고 쓰는 마디매매, 이것만 안다면 아마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하죠? 오늘 화요일 날 한다라는 거, 매주 화요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AS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종목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꾸준하게 있었던 종목입니다. 두산엔진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두산엔진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전히 리스크적인 관리짜리대는 약 9,100원짜리대예요. 자, 9,100원대짜리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저점 기준을 따져보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을 안 했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볼까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종목은 단기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도 계좌가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자,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 놓은 이후에 14,600원대까지 20%가 넘는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자고요. 자,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진행이 됐었고 목표치가 도달하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마디를 안다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하락 N자형으로 밀리니까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었었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수익 실현을 못 하다면은 21선 자리대죠. 약 한 13,000원 정도대가 일단 기술적인 저항대다라는 부분들.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내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매일 유업입니다. 자, 매일 유업. 저는 매일 유업에 나오는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일 유업이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수의 기대감입니다. 종목을 좀 제안을 해드릴 때에도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도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중국에 대한 수혜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으면서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었다면 아마도 하한가를 기록을 하거나 그런 종목군들 속출했었습니다. 근데 이 매일유업 같은 경우 브레이크를 걸자마자 바로 주가를 회복시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즉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의도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숨고르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 입값대로 약 5만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급 잠깐 보시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으니까 여유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한 종목은 한국정밀기계입니다. 자, 이게 일주일마다 방송을 한 번씩 출연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덧 주식 잔소리를 제가 11시에 하죠, 매일. 그때 종목 상담에 좀 이 한국정밀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행자로 분명히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는 좀 필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즉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 12,900원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자, 이 한스바이오메드 최근 들어서 미용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카메라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한 분이 있는데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안을 하고 난 이후에 크림을 발랐을 때 이 페이스에 대한 리프팅,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해줘야 피부가 탄력적으로 탱탱하게 오래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즉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최근에는 미용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라면 페이스 리프팅에 대한 상당히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성장성이 있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미국 FDA 시장에 인정을 받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즉 성장성이 두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수렴 과정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 N자형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종목을 18,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두고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제안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성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만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타를 깔짝깔짝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상당히 좀 소요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여유 있게 하신다면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해보자. 그러면 계좌를 승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AS를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바로 기법 강의를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입니다. 뭐 이제 날이면 날마다 뭐 마디매매 들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N자형입니다. N자. 이제 아실 겁니다. 가격 폭만큼 올라가고 가격 폭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어디라면 처음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그 상승폭만큼 올라가고 빠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상승에 대한 가격폭과 하락의 가격폭을 이용한 매매 스킬이다. 기법 아닙니다. 스킬입니다. 스킬. 노하우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마디에서 전고점과 전저점에서는 수급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그 가격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조건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 즉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 마디는 쌍고점, 쌍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쌍봉. 자, 쌍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시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인지라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저도 욕심이 생겨서 이거 좀 더 올라가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는 거,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정석인데 그 가격대, 즉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딱 찼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인다. 조금 욕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라인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즉 보너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입니다. 빨간색으로 쓰고 싶었는데요. 제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다음부터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단기 흐름은 21선, 그리고 중기는 60일선을 확인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21선은 단기적인 흐름들, 그리고 60일선은 중기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20일은 어느 정도 이 한 달에 대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즉 스윙적인 그 기준을 보는 때 유용한 부분들이고 60일선은 수급선이자 추세선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가 이탈이 됐느냐 아니면 상승을 하고 있느냐, 추세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은 60일선을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목표치 분석도 했었죠.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일정한 패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목표치를 분석하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 이거 사실 별 100개짜리입니다. 자,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 라는 맹신은 금물입니다. 그 CF에도 나왔을 겁니다. 뭐 2% 부족할 때 뭐 이런 거 부족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 바로 아래 글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저 정재훈은 하나의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격대를 보고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가격을 먼저 우선시해서 놓고 본 다음에 캔들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동평균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수급을 먼저 확인을 하면서 보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 주가의 추세, 전환과 기술적인 반등. 제가 이걸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또 준비를 했습니다. 주가의 추세 전환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의 증가. 이 거래량의 증가와 저항대가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즉 반등이 좀 더 나온다든가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참 말은 쉬워요. 참 말은 쉬운데 이게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못하냐면 대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 미련, 고집, 욕심, 아집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 자, 기술적 반등의 흐름은 보통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차 하락의 절반, 그리고 2차 하락의 되돌림폭을 기억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자, 1차 하락에 대해서는 절반이죠. 그리고 2차 하락 같은 경우는 되돌림폭을 기억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글로만 쓰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칠판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칠판을 너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칠판을 없앴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칠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한스바이오메드가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주가가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뒤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하락폭에 대한 반등,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러면 50%의 절반, 딱 절반입니다. 그 절반에 대한 되돌림 자리대가 약 17,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물려 있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하락한 이후에 반등인데 이 반등 자리대가 약 17,25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꺾여 내렸죠. 자, 이 자리대가 절반의 되돌림입니다. 그럼 이걸 쏙 빼볼게요. 자, 저 하락한 이후에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이걸 넘어설까 하다가 밀려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하락 N자로 빠진다 그랬죠. 그럼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 빼면 그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즉, 이 자리대만큼 빠졌는데 언더슈팅이 나오고 나서 바로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물렸어요. 물렸는데 하락 N자까지 맞았습니다. 물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하락 N자로 빠졌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하락 N자로 밀려오게 된다면 이 하락 N자의 절반의 되돌림을 목표치로 삼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나간 흐름들을 쭉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나오죠? 기가 막히네요. 이게 마디매매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볼게요. 자, 낙폭과대로 들어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 1차 목표가는 11선, 2차는 21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대로 보세요. 낙폭과대로 빠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11선까지 나왔어요. 11선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단기 매도,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상승폭,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났으니 이 마디폭만큼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마디의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자리대가 15,900원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가 15,600원. 약간 모자랐었죠. 이 약간 모자른 것 때문에 못 팔았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기 없기. 그러나 이틀 뒤에 되면 딱 정확하게 N자 목표치 달성하고 쉬어준다. 이게 마디매매입니다. 절반에 대한 되돌림, 상승 N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 소름 돋네 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마디매매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 다 보거나 이런저런 다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백 투 더 베이직이라고 하죠. 오늘 오랜만에 또 영어 한번 또 쓰는데 기본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고급 스킬이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면 추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추세를 보자. 그죠? 그러면 선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 선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선물 주는 거 저 되게 싫어합니다. 선물 받는 건 좋아해요. 근데 주는 건 싫어합니다. 자, 5분봉입니다. 5분봉인데 이 5분봉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 자, 단기 분봉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뭘 시작했냐면 시황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댓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제가 제안을 해드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을 안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댓글을 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잠깐 보시게 된다면, 자, 11월 25일 오전 9시 40분에, 자,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올려드렸을까요?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낙서한 거 지우고 갈게요. 자,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재은입니다. 시장은 차분하게 진행이 됐고 종목별 셋업의 흐름 괜찮네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항권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선물 기준으로 268.6포인트 부근이 슬슬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라는 부분들, 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두 살 먹을 어린애가 아니라면 지금 슬슬 저항권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자리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매도를 하고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인지 아마도 아실 겁니다. 자, 이거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올려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포트폴리오를 놓고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댓글 또한 종목 상담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내리시면 대박플러스 시즌2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 5분의 전문가 멘토분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일 잘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대박플러스 종목 상담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대박플러스 종목 상담에 오셔가지고 종목이나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자판으로다가 딱 해갖고서 대응 전략들이나 시황글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라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그 시황글을 올려드렸어요. 어제였었죠? 25일 9시 40분. 자,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날에 25일날 고점이 얼마였냐면 268.55포인트였어요. 268.55포인트. 9시 40분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얼마? 268.60. 기가 막히죠? 고점이다. 그러니까 차익해라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을 하셨다라면 아마도 충분히 대응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말씀드렸죠. 추세.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점 또한 높아지고 있어요. 즉 이거를 좀 고급하게 얘기해서 삼각 수렴형이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고점이 나왔으니까 즉 저항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매도를 해놓고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지지 라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자리대에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된다. 즉 이 분봉이니까 보게 된다면 요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밀렸으니까 이 마디폭만큼 올라가게 된다면 먼저 268.5포인트, 즉 전고점짜리 때 저항대가 진입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2차적인 목표치죠. 첫 번째는 요 마디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267.7 정도짜리 나오겠네요. 그럼 내일 이 자리대가 왔을 때 외국인들 선물 대량으로 매수해주거나 현물 대량으로 매수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겠구나 라고 해서 홀딩을 하면 된다. 아니면 다시 매도. 상당히 쉽죠. 바로 이게 마디매매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제가 선물은 싫어하지만 받는 건 좋아하지만 이 선물, 연결 선물 지수도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 주식이나 파생이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도주.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정배열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역배열로 진행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보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삼성 SDI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자, 코드 번호가 이것이 몇 번이냐? 006400이죠? 자, 이걸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좌측은 거래소 코스피 지수입니다. 상승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상승을 했죠. 근데 삼성 SDI 좀 과도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상승을 요래했다가 이 목표치만큼 도달해주고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마디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올라간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올라간 건 중요하지가 않으니 영역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되돌림 나온다 그랬죠? 절반. 그러면 고점이 20만원, 저점이 17만원 대충 잡을게요. 20만원에 17만원, 나누기 2하면 18만 5천원. 절반의 되돌림이. 자, 18만 5천원까지 기가 막히게 되돌림이 나왔다는 얘기죠. 절반. 산수하고서 나누기 2해도 나옵니다. 근데 이 저점이 이탈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락 N자로 빠진다 그랬죠? 자, 보세요. 하락 N자로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하락 N자로 빠지게 되면 이 폭의 절반의 되돌림을 봐야 된다라는 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이 종목의 목표치는 61선입니다. 61선. 약 18만 1,000원대까지가 기술적인 반등자리예요. 즉,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저점을 또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마디 더 빠진다. 즉, 요 폭만큼 기본적으로 빠진다. 라는 부분들. 이게 바로 대응입니다. 대응.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 N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 N자, 박스 했을 때는 이 값,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포인트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자리대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바로 마디매매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너무 많이 이 부분들을 해드리면 또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강연을 했었습니다. 일요일날. 꽉 찼어요. 꽉 찼는데 거기에서 오셨던 분, 아주 좋은 평생 쓸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고 쓰는 마디매매가 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믿고 쓰니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믿어보셔라.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딱 이 잣대까지만 딱 되면, 이 잣대만 딱 되면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 마디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 상담한 이후에 내일장 공략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락앤락입니다. 22,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80%. 오,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와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락앤락. 사실 이 앞으로 해도 락앤락이고요. 뒤로 해도 락앤락입니다. 근데 저도 이 종목 상당히 좀 좋아해요. 근데 이게 대응을 못할 정도로 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즉,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로 일단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결국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죠? 기술적인 반등인데, 자, 여기서 보자고요. 1차는 11선, 2차는 21선이다 라는 부분들 기억해보자고요. 그러면 1차는 달성을 해주고 횡보를 해주고 다시 21선을 향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여기서 좀 더 타이트하게 보기 위해서 분봉 한번 볼게요. 자, 30분봉입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하다가 박스 상단을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박스 상단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박스 권역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값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약 목표가는 24,000원대 초반권역이 되겠네요. 한 24,200원, 300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분봉으로 보니까 그 정도 목표가가 나오고 이 기본 마디로 빠졌으니 절반의 되돌림을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계산해 보자고요. 자, 그러하니 절반의 되돌림도 24,200원. 뭐 기가 막히네요, 마디. 자, 그러니까 가격을 24,200원 정도로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 좋게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약 30%, 비중이 80%인데 3% 정도 수익 중이십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1선 부분까지는 좀 상승을 해주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대까지 오게 된다라면 비중이 80%는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좀 차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손절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손절가를 22,400원 정도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 부근이죠? 이 매수가 부근을 위협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전화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2,700원에 20%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샀어요. 네. 근데 그게 또 딴 데서 어떤 전문가님이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뭐 얼마에 샀다고 이제 그런 진단을 하니까는 33,200원만 가면 고맙다 하고 팔고 나오라고. 네. 나 같으면 그거 안 산다고 하도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종목 진단을 하면 그저께부터 했는데 예. 그날부터 했는데 오늘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시다라는 부분들이시죠? 예.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끊고 방송 끝까지 한번 청취해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단기적으로 얼마에 매도했다가 좀 다시 재매수 시점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라면 이 종목 사겠습니다. 예, 다른 전문가는 뭐라고 했든 저라면 이 종목 사겠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연초죠. 2월 달에 23,600원의 저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32,000원대 후반권역까지. 그리고 깊이 한 마디가 빠지고 두 마디가 빠지고 세 마디가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을 그리고 있는데 그 이값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마디의 목표치가 얼추 찼습니다. 그죠? 이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중기적으로 큰 마디가 찼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A, B, C로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입니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절반 이상의 되돌림이 나오자마자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바닥을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비중이 20%시고 32,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주도 섹터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IT 섹터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주도주인데 수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 또한 마찬가지로 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소비 시즌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IT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경쟁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14년도 전망도 상당히 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라면 이 33,8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즉, 이 자리대를 넘어가 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약 33,800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가 돼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장을 딱 개장을 했는데 33,800원대, 34,000원 요 부근에서 거래량 증가가 없다거나 아니면 현재가부 호가의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면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하세요.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전고점이죠. 35,000원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이 유리한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약 한 32,000원대 초중반권역이 다시 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부터는 다시 재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신데 당부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왜 샀는지에 대한 공부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누르 페인트를 5,617원에 한 20% 샀는데 20%요? 5,600원 왔다 갔다 해서 쭉 떨어질까 겁나서. 아, 쭉 빠질까 겁나서? 예. 하도 오래 몇 달 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한 40일에 50일 된 것 같은데요. 뭐 한 2달 정도 되신 거세요? 예, 예.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대응 전략? 하도 박스권이 있다가 쭉 떨어지는 게 가끔 있어가지고 네. 그랬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예. 전화 끊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노루페인트. 좋은 주식입니다. 좋은 주식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수급이 주체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지금 노루페인트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들을 따져보라면 삼성과 노루페인트와 해외 기업, 이 업체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성장 모멘텀을 좀 갖출 수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 실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정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재무구조 좋습니다. 실적 잘 나와요. 작년 영업이익 174억이었는데요. 올해 2분기까지 111억입니다. 영업이익. 그러면 충분해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산가치 PBR 0.4. 청산가치 11,000원입니다.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 주식 격언에 시세는 짧고 횡보는 길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자고요. 시세는 짧고 횡보는 겁나 길어요.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형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노루페인트는 6,600원대까지, 즉 6,8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 기반 그리고 플렉서블에 대한 어떠한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차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지루하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좀 매매를 하시고, 이 종목은 박스 상단권역이죠. 1차적으로 약 한 6,400원에서 500원 이 자리대까지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꿈틀꿈틀 거린다 하면 그때 서울경제TV로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정재훈을 찾아주시면 제가 바로 나타나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한국사이버결제요. 한국사이버결제요? 예. 자,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1,350원 매수고요. 네. 30%예요. 30%요? 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되셨다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네. 앞으로 전망하고 매도 시기, 제가 매도 시기를 중간에 한번 놓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다시 제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일단 전화를 끊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사이버결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테마가 탔었죠. 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그리고 다날 이런 종목까지. 근데 지금 현재는 KG이니시스가 대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한국사이버결제도 나름대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뭐냐면 상승하고 머리가 나왔고 어깨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헤드앤숄더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역배열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대로 진입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약간의 손실권역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만약에 이 모바일 결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게 된다면 대장주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손실권역이 아니시니까 내일 뭐 손실권역으로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000원대 초중반 넘어가게 되면 매도를 해가지고요. 다른 좋은 종목군들로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매수할 종목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대박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내일장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시에 하는 주식 승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좋은 멘토분들이 종목군들을 좀 제안을 해드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게 이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크게 봤을 땐 이 하락 N자으로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9,000원대까지 밀려내릴 수 있다는 부분들, 즉 리스크 관리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 손절하시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꼭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공략주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내일장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꾸준하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아마도 계좌가 쏠쏠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즉 승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채널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종목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유료 방송에 대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는 부분들,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출에 대한 증가까지도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입니다. GDP 대비 오락문화 관련된 지출 비중.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아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월 평균 미디어에 대한 이용 시간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잡지, 신문, 라디오, 인터넷, TV, 휴대용 단말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대용 단말기가 꾸준하게 상승해준다. 즉 스마트 기기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모바일 TV 서비스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요 종목군들 중에 하나겠죠. SK 브로드밴드라든가 아니면 KT나 LG U+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CJ 헬로비전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가입자 수 제일 많습니다. 570만 명. 그 다음에 실시간 채널 수
별로 없어요. 근데 200개. 자, VOD 서비스 뭐 별거 없네요. 13만 여 편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CJ 헬로비전 이 종목은 꾸준하게 성장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홈쇼핑에 대한 송출 수수료 매출에 대한 전망 추이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 매출 전망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신사업 쪽에 대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신사업이 잘 되면서 성장 동력으로 충분하게 메꿀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CJ 헬로비전의 강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 CJ 헬로비전을 내일 17,800원에서 17,400원대 목표가는 19,000원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를 17,000원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장을 한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나서 상승 N자형으로 3마디가 나왔습니다. 그죠? 3마디가 나온 이후에는 조심하자. 하락 N자형으로 나왔었고 여기에서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줬다라는 부분들, 즉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면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됐다가 그 자리대를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은 요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요 상승 N자형으로 보더라도 얼추 목표가가 비슷하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17,40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 보시면 문제 없어요.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오늘 매도가 나왔지만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내일장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숨가쁘게 좀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힘들 내시고 연말 랠리는 아마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대박플러스 시즌2 정재훈을 한번 꼭 믿고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